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9월 29일 오후 5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볼 내용은 이제 첫 번째 비트코인 선물 옵션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CME 거래소에서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이제 말하는 뭐 CME 갭이다 CME 갭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CME 갭을 뭐 항상 채우러 내려온다 메우러 내려온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선 그 CME 거래소 갭이 뭔지, 그리고 그게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또 뭔지,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셧다운 가능성, 그리고 이제 셧다운이 됐을 때 실제로 증시가 많이 하락할 것 같은지, 그리고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3번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하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래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럼 그걸 맞춰가지고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떤 코인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비트코인 선물 옵션의 차이에 대해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비트코인 선물과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는 게, 옵션 만기일 보여드릴게요.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춰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만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옵션 만기라고 하는 거는 얘가 2025년 10월 31일 날엔 올라야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기간들마다 이렇게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끝나는 옵션의 만기 기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26년 3월달에는 이렇게, 2025년 12월 26일엔 또 이렇게 그 각장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선물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옵션이랑 선물은 방향을 맞춰서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좀 들어오는 건데, CME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거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나스닥도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엄청난 공식력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그 BTC 뭐 땡땡땡 USDT.P라고 되어 있는 거는 퓨처스, 그러니까 그냥 무기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무기한 선물은 아까 이제 선물은 만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월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 선물 시장은 나스닥 선물도 월물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뭐 1월물, 2월물, 뭐 10월물 이런 식으로 이제 월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월물이 이제 마감이 되면 거래량이 원래는 확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그 BTC.USDT,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무기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월물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이 죽을 일이 없어요. 대신에 이 이제 만기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만기가 없는 거 조절을 펀딩비로 이제 조절을 합니다. 많은 쪽이 적은 쪽한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CME 거래소에서 갭이라고 발생하는 거는 옵션 선물, 그러니까 비트코인 CME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선물 차트가 0.1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CME 거래소 상장돼 있는 건데, 근데 CME 거래소도 거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쉽니다. 그런데 주말에 쉬었는데 만약에 이제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일반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차트가 주말 동안 강하게 상승을 하거나 강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말 동안 그 금요일날 이렇게 횡보하던 차트가 갑자기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날 갭이 떠서 시작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나 뭐 특히 이제 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말에 뭐 미사일 쏴버리면 원유 같은 거 말도 안 되게 갭이 떠서 시작해버려서 사람들 우르르 청산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갭이 뜨거나 갭 하락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CME 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횡보하는 시장에서 이게 이제 CME 선물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때는 똑같이 움직여요. 거래소 차트와. 왜냐하면 거래소 차트가 이 CME를 거의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CME 거래소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주말 동안 휴장이 되는 이틀 동안 거래소 차트에서 강하게 변동성이 나오면 그 변동성이 시작되는 이 갭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CME 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표현을 그렇게 하죠. 이 갭이 이런 식으로 갭하락이 발생하면 이 갭을 언젠간 메우러 올라온다. 그리고 갭 상승이 발생하면 이 갭을 언젠간 메우러 내려간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CME 거래소에서 얘기하는 갭 상승, 갭 하락, 그리고 CME 갭, 그리고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선물과 이제 CME에서 제공하는 옵션과 선물의 차이,
차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CME 거래소 차트와 지금 갭이 발생을 했으니까 어떤 위치인지는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해보는 게 좋겠죠. 현재 시점에서 요 상단의 저항을 지금 맞은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4시간 봉상 상단의 저항이 발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강하게 한번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110.6K 자리까지 내려가는 건 괜찮아요. 여기서 내려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를 만든 다음에 주가가 리테스트 상단 돌파하고 안착 슈팅이 나온다면, 이거는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4시간 봉상 이렇게 더블 바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CME 차트도 너무나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 추세를 어쨌든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RSI도 저점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 가격은 내려가고 RSI는 높아지는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4시간 봉상 역회된 숄더 이후에 상단 저항선 돌파 후 안착해준다면, 그럼 이거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111.8K 자리까지 127K 자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ME 거래소에서 이렇게 상단의 저항선을 좀 찍었다는 건 거래소 차트로 본다면 이렇게 지금 4시간 봉상에서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CME 비트코인 거래소 차트가 똑같은 차트로 봤을 때 상단을 돌파해가지고 한번 돌파가 나왔고, 근데 이게 돌파가 나온다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이런 리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4시간 봉상에서 RSI가 과매수 구간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밑으로 이 추세선 상단선을 내려와서 안착을 한번 해주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CME에서 갭이 발생하는 110K 자리가 이 비트코인 거래소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차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기서 역회된 숄더가 나오면서 오른쪽 눌림목이 나와도 되지만, 눌림목이 절대로 이 상단에 여기 보시면 이 눌림목이 이 상단에 이 추세 상단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세와 이제 CME 갭 지지 자리가 같이 나오면서 추세가 강하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제 셧다운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공무원 다 자른다 그러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막 셧다운이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예전에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어차피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특별한 돌발 악재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은 이상, 예전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있잖아요. 트럼프 1기 때 그 역사적 셧다운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이 3일 정도, 3일에서 5일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상 최고, 미국 역사상 최고로 35일간 셧다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큰일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때 당시에 이미 나스닥과 뭐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이미 꺾이고 있던 자리였고, 셧다운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 생각에는 셧다운이 돼도 셧다운이 안 돼도 사실은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반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월 1일까지 지금 합의 안 하면 셧다운 해버리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안 올랐어야 돼요. 특히 코스피를 오르는데, 코스피를 오르는 지금 코스피를 상승으로 만들었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진짜 역대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주말 동안 거의 V자 반등에 이 정도면 성공을 한 거고, 너무 좋은 흐름으로 이 지금 하락을 다 잡아먹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봉상에서 본다면 오늘 이 반등이 나온 자리가 굉장히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가 항상 지지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등세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여기서 RSI 골든크로스를 좀 보여주면서 저점 추세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저점 추세선 그대로 이어가지고 좀 본다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런 식의 추세를 만들면서 주가가 쌍바닥의 관점으로 120K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더블 바텀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진짜 셧다운이 돼가지고 10월 1일날 진짜 무너진다면, 증시가 만약에 무너지려고 했다면 사실은 이런 그림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주가를 들어 올린 다음에 그냥 바로 더 하락하려고, 그러니까 하락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번지대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 일봉상에서
주말에 거래량이 없는 걸 감안하더라도 하락을 전부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유의미한 이 밑에서 이렇게 샛배럭을 만들 때 이런 이제 양봉에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음봉에서 터진 거래대금들을 다 이 캔들 두 개로 소화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건 113K에서 114K 자리를 어떻게 넘냐가 제일 중요해요. 113에서 114 정도만 강하게 위로 좀 뚫어주고 횡보 나와준다면 이때부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하락은 없고 연말 산타 랠리까지도 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는, 진짜 그냥 현물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그냥 홀딩하고 기다리면 좀 어느 정도 수익은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캘린더를 좀 보면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경기 침체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사실은 지금 시장이 그 FOMC, 지난주에 FOMC가 금리를 0.25%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그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예요. 경기 침체가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오케이, 좋아. 하지만 경기 침체까지 같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에서 그거를 바라본 건데, 근데 사실 경기 침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소비자 신뢰지수, 제조업 지표, 뭐 실업수당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목요일과 금요일날 실업률과 고용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실업률, 고용지표가 되게 이중적인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이 모든 물가와 그 다음에 금리는, 그리고 제조업 지수와 모든 지수는 사실은 고용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고용이 많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기업의 일자리가 많다는 거고, 고용이 많고 기업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 씀씀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고용이 떨어지면 기업의 일자리가 줄고 사람들 씀씀이가 줄기 때문에 돈을 못 버니까. 근데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중적으로 고용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기업의 이제 일자리까지 떨어지면서 근데 사람들이 소비까지 떨어진다?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는 시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뭔가 투심을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땐 달러와 금값만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단순하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고용지수가 적게 나오면,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무조건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조건 상승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번에는 무조건 예상치만큼 혹은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이제 경제지표 발표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번 주에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관심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단순해요.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그동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뭐 이런 알트코인들이 좀 뭐 메이저 코인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고,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거의 고점에서부터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점의 추세선부터 시작해서 쭉 차트를 좀 그려보시면, 해외 차트를 한번 보면은 거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3월달 고점 자리까지도 다 이탈을 한 모습이에요. 3월달 고점 자리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알트코인들이 가려면, 그러니까 메이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뭐 밈코인, AI 코인, 어떤 땡땡땡 뭐 무슨 코인들이 가려면 솔라나가 무조건 가져야 돼요. 이더리움, ETH랑 그다음에 SOL, 솔라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저점을 높이면서, 그리고 이제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RSI 골든 크로스가 유지가 되면서 저점 추세를 똑같이 올리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차트로 봤을 때도 이 종목은 27만원짜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이건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이 120K까지 도달을 할 때 이거는 40만원 선까지 목표가 좀 크게 보시고 한 두세 달, 그러니까 한두 달 그냥 뭐 연말 산타 랠리가 온다는 가정하에 그냥 사서 담아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체인링크나 아발란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게 메이저들이 아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게 되면 그 수급을 이용해서 메이저들이 가장 많이 좀 상승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더리움이 제일 좋겠죠. 이더리움 선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더리움을 손절을 잡고 이더리움 저배율로 해가지고 뭐 좀 사 모아간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이더리움 다시 한번, 어차피 메이저들이 제일 먼저 가니까 메이저들이 가고 이더리움이 가고 솔라나가 간 다음에 잡 알트들은 한 번에
한 번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이런 코인들이 없다면,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없다면 그런 코인들을 좀 담아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ASO 코인으로 해가지고 스텔라 루멘, 이게 520원짜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스텔라 루멘이나 뭐 리플 이런 걸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코인을 매수하라거나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를 해준다거나,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유로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한 달에 정말 저렴한 레고 아카데미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인 선물방 같은 경우도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인 선물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도 타점들, 그리고 이렇게 밴드 하단 타점, 밴드 상단에서 숏 타점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이제 실제로 이게 매주 한 번씩 이런 강의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제 뭐 저한테 이런 이제 저희 프로그램들을 하고 싶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꼭 전화하셔가지고, 뭔가 이상하면 전화를 한번 하세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레고 아카데미는 뭐냐, 선물방은 뭐냐, 이렇게 좀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코인 리딩과 코인 매수와, 그러니까 장외 거래소에서, 뭐 덱스 거래소에서 여러분들한테 코인을 판매하거나 그 다음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투자를 제가 대신 해준다, 저는 카피 트레이딩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거 당하지 마시고, 전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실시간 라이브로 오전 오후 방송을 매일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실시간 방송 오셔가지고 저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